3화 집안용. 며칠 뒤 지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정말 일부러 본 건 아니었다. 준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침대 위에 던져둔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메시지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보고 싶어 자기야 사랑해. 언제 끝내? 빨리 같이 있고 싶어.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그 한 줄이 이상하게 심장을 후벼 팠다. 지연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도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짚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준호의 생일. 너무 쉽게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창 속 대화는 짧고 노골적이었다. 여자 그 사람 아직도 집에 있어? 준호 응.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여자 정리한다며. 준호 곧해. 걔는 그냥 집안용이야. 지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집안용.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결혼한 아내를 함께 살고 있는 여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섰다. 봤어? 놀란 기색도 잠시, 그의 표정은 곧 차갑게 굳었다. 지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집안용? 내가 집안용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렇게까지 충격받을 일인가? 지연은 얼어붙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은 했고 엄마는 며느리 필요했고 너도 조건 나쁘지 않았고 서로 필요한 거 맞춰서 한 거잖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준호는 비웃듯 웃었다. 너만 그렇게 믿었나 보지.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박혔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프러포즈하던 날의 눈빛도, 결혼 준비하며 웃던 얼굴도, 미래를 약속하던 말들도 전부 다. 그 여자 누구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준호는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제발 감정적으로 굴지 마. 너는 그냥 이 집에서 내 역할 하면 돼. 내 역할. 또 역할. 며느리의 역할, 집안용의 역할. 그 어디에도 지연은 없었다.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이 남자 앞에서는 특히. 이혼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쉽게 되는 줄 알아? 난 더는 못 살아. 못 살아도 살아야지. 준호는 성큼 다가와 낮게 말했다. 너 지금 나가면 빈손인 거 알지? 월급도 엄마가 관리하고 내 명의로 된 것도 없고. 그리고 친정. 그쪽에 이 사실 알려지면 누가 더 창피할까? 지연은 그대로 굳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연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가 약한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 준호는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다. 서로 피곤해지지 말자. 그날 밤 지연은 창고방 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배신감, 모욕감, 수치심이 뒤엉켜 속이 뒤집혔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뒤 이상하게도 눈물이 멎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단단한 감정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적었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월급 강제 관리. 마이너스 남편 외도. 마이너스 집안용 발언. 마이너스 이혼 협박.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그날 새벽 지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진실을 모아야 한다고. 사와 녹음 버튼. 지연이 가장 먼저 산 것은 이어폰도 화장품도 옷도 아니었다. 작은 녹음기였다. 회사 근처 전자상가에서 손바닥만한 기계를 사며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악역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감시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지연의 반찬통을 검사했다. 멸치볶음에 설탕을 이만큼 넣으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다시 해. 어머니 다시 하면 너무 늦어서. 대꾸해. 닭. 시어머니가 식탁을 내리쳤다. 그 순간 지연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친정에서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시집 왔으면 시집법을 따라. 내가 여기서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람 구실부터 해. 사람 대접. 그 단어가 우습게 들렸다. 며칠 사이 지연은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폭언, 식사 차별, 월급 압박, 외도 정황. 작은 파일들이 쌓일수록 그녀의 두려움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변해갔다. 더는 무너지는 공포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준비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어머니가 은밀하게 안방 문을 잠그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안쪽 금고가 잠깐 보였다. 낡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금고였다. 왜 저 집에 금고가 있지? 지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그 집은 항상 돈이 없다며 난리를 치면서도 어딘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시어머니와 준호, 시누이까지 모두 외출한 오후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방 안은 묘하게 향수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랍 안, 이불장 아래, 장롱 틈. 한참을 뒤지던 끝에 그녀는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았다. 설마.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열쇠를 꽂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예상보다 돈은 많지 않았다. 대신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들과 통장 몇 개, 도장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열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오래된 유언장이었다. 고인 한태식. 시아버지 이름이었다. 지연은 숨을 죽인 채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문장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서명 부분은 번져 있었고 마지막 장의 도장 위치도 이상했다. 무엇보다 첨부된 다른 서류와 날짜가 맞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친자 관계 확인서.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생자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내용을 끝까지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설마. 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서류를 원래대로 밀어넣고 금고를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치 예민했다. 오늘 안방 들어갔니? 지연의 손이 멈췄다. 아니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얼굴을 빤히 노려봤다. 이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아냐?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쓸데없는 호기심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날 새벽 창고방에 돌아온 지연은 낮에 본 서류들을 떠올렸다. 조작된 것 같은 유언장. 그리고 준호의 출생에 관한 이상한 기록. 그녀는 확신했다. 이 집이 숨기는 비밀은 단순한 빚이 아니다.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다.